하얼빈에서 기차로 이틀을 달려야 하는 중국의 변방 헤이허. 한글 표기법 그걸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역은 이 혀의 모양이 이렇게 굽어진 것을 본따서 그렸거든요. 우리가 기차 안에서 한글을 설명하는 사람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이호영 교수입니다. 대응하는 건데,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듣는 사람은 중국 헤이룽장성 소수민족연구소의 한유퐁 소장입니다. 위잇몸에 대고 그는 우리말을 전혀 모르지만 한글 원리를 쉽게 이해합니다. 刚才您呢是那个舌头啊往上顶，然后就发成宁，两个加起来那就的发长音，크, 个 끄. 很容易的。 모음 사이에는 최대한 두 개의 자음. 이들은 헤이허 부근의 소수민족인 오로첸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再加一个字儿。 이호영 교수는 한유퐁 소장의 도움을 얻어 문자가 없는 오로첸족에게 한글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푸예요, 푸. 한국어에 힘을 담고 수천 킬로미터 머나먼 세계로 향하는 길. 그것은 한국어가 선택한 새로운 여정입니다. 사물놀이 공연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은 쓰시마 국제선 선착장입니다. 이 공연은 쓰시마 고등학교 3학년 다카시 아이를 위해 이 학교 사물놀이부 부원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아이 양은 쓰시마 고등학교 사물놀이부의 회장입니다. 부원들의 특별한 배웅을 받으며 오늘 그녀는 한국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보러 갑니다. 한국 대학에 진학하려는 아이 양의 오랜 꿈을 잘 아는 후배들. 그들은 아이 양이 꿈을 이루고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부터 쓰시마 고등학교에는 한국어 수업이 생겼습니다. 후배들은 한국에 가는 아이 양을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무엇이 아이 양을 한국으로 가게 한 것일까요? 韓国に行ってその地に行ってもっとその文化とか言葉とかに触れたいって思うようになって、それで今度大学を受験するように決めたんですけど、それで将来的にはもっとこう日韓を飛び交ってそれで韓国と日本の架け橋になれるような人間になりたいです。 지금 한국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매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사 과정을 열고 있습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사람들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대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나라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지 이들은 이 먼 한국까지 찾아와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한국어 배우실 때 여기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계신데 몇 개 줘요.
이들 나라에서는 특히 한국어학과의 입학 경쟁률이 높습니다. 한국어학과에 들어가려고 3, 4년 재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시 조별로 이들 나라의 사람들은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 한국어과 입학하고 싶은 사람들의 수가 자꾸 늘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북한과 남한 그 철도가 연결하게 되면 아마 그 국가 간의 교류, 국가 간의 관계가 더 발전하고 그때 아마 또 많은 한국어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과를 졸업한다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들 중에서는 유학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어를 배운다면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38개 나라 275개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힘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한국이 그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 중심 국가로 부상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경제력과 연결되는 아주 긴급한 문제가 되었고 또 한국 문화를 학습하고 싶다는 많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신장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속에서 한국어의 위치는 어디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세계 12위, 한국어는 프랑스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사용자가 많다는 게 반드시 언어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들, 그것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 대학의 데이빗 크리스털 교수. 그는 캠브리지 언어 백과사전을 집필한 세계적인 언어학자입니다. 그는 영어가 무서운 속도로 언어들을 잠식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세계 언어를 지배하는 것은 영어라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By global language, I mean a language that is present in every country in the world. To be global, it has to be everywhere. And that means it either has to be spoken by people as a mother tongue, as a first language, or spoken as a second language, or it has a privileged position in schools, being taught as the #1 foreign language. Now, 15 or 20 years ago, that was not the case. But I think today, virtually every one of the nearly 200 territories in the world give English that kind of privileged position. So yes, English now is a global language. 세계어로 급부상한 영어. 영어는 어떻게 세계어가 될 수 있었을까요? 크리스탈 교수는 세계를 지배해 나가는 영어 정복의 길을 그렸습니다. 5세기 런던 지역으로 상륙한 영어는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전체에 퍼지는 데만 600여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5세기 영어는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합니다. 이후 300여 년간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해간 영국. 그 힘은 영어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했습니다. 20세기엔 영국을 대신해 미국이 영어 확장의 길에 나섭니다. And throughout the 20th century, the dollar stayed supreme 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English language. People wanted to trade with America, not trade with Britain particularly, although obviously there was a balance to some extent. And then this position was consolidated in the 20th century because most of the really significant innovations of a cultural kind in the 20th century started in America, not in Britain. 영어가 가는 길에 있는 언어들은 모두 그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시의 교회에 한 언어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실이라고 하는 이 언어학 연구소에서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불과 3,000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에 있는 작은 섬 말라라는 곳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들의 말에는 문자가 없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들 문자 없는 소수민족에게 문자를 보급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그들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은 성경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1,200여 개의 소수민족어가 성경으로 번역됐고 800여 개의 언어는 지금 번역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수민족 언어의 전문가가 이곳에서 양성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이나 배우는 학생 모두 사라져가는 언어를 지키기 위해 나선 자원봉사자들입니다. We've been taught how to learn other languages, how to analyze them, how to write them phonetically so that we would be able to practice learning them. I've also been taught how to develop an orthography or an alphabet for languages that currently are not written. I've been studying a lot of techniques for creating literature for languages that have not been created yet. 이렇게 양성된 소수민족 언어의 전문가들은 세계 각지로 파견돼 언어들을 수집하고 문자를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수집한 언어 정보를 민족 담화라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언어의 현황이 담겨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로 만들어진 이 책은 세계 언어의 명칭과 사용 지역, 사용 인구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은 전 세계 언어가 무서운 속도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 세계 언어의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And there are just around 1,000 more languages that have under 1,000 speakers. By the time you get up to a population of about 10,000 people, that accounts for about 3,000 of the languages in the world. So a good number of the languages in the world, almost half, are small language groups, and the size of the population, while it's not the only factor to be considered, a smaller language group certainly has much more difficulty maintaining its language than a larger language group would. So out of the 6,809 languages that are listed in the ethnologue, 3,000 or so of them could very well be endangered languages. 지난 500년간 세계 언어의 절반가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언어들이 평균 2주에 하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어는 왜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어의 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지금 영어와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의 선두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한 가족이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디코도르, 우리말로 황금사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전국 받아쓰기 대회입니다. 매년 55만 명이 출전해 프랑스어 실력을 겨루는 이 프로그램은 19년째 장수하는 프랑스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레피시에, 이 사람은 지난 90년에 디코도르에 나와 프랑스어 최고 실력자로 뽑혔습니다. 프랑스어의 최고 1인자가 된다는 것은 프랑스인에게는 그 무엇보다 영예로운 일입니다. Bon, en tout cas, ma meilleure récompense, ma plus belle récompense, c'est évidemment celle qui est ici au milieu. C'est cette médaille. Alors c'est ma plus belle récompense, ben déjà parce que ça couronnait une victoire en 1990. Et d'autre part, c'était également, en plus de la victoire, il y avait un 0 faute au bout.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이면 모든 일간지는 받아쓰기 대회 소식으로 장식됩니다. 각 신문 일면에는 모범 답안이 실립니다. 프랑스어 받아쓰기 대회는 프랑스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받아쓰기 대회에 나온 문제를 엮은 책과 예상 문제서는 매년 40만 부씩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유별난 프랑스어 사랑은 이뿐이 아닙니다. 이해할 권리라는 이 단체는 외국어로부터 프랑스어를 보호하려는 시민단체입니다. 4,500명의 회원들이 모두 감시자가 돼 프랑스어를 지킵니다. Warning to avoid danger of suffocation. Keep away from babies and children. This bag is not toy. Oui, on le sait, mais c'est inadmissible qu'on le traduise en anglais. Il n'y a que les enfants anglophones qui ont le droit d'être protégés. Par contre, les petits-enfants qui parlent chinois, qui parlent français, qui parlent allemand ou qui parlent russe, eux, ils n'ont pas le droit d'être protégés. C'est inadmissible. Nous avons des familles françaises, des femmes qui ne comprennent pas l'anglais. Si on a jugé utile de le faire pour des Anglais, bon, il faut aussi écrire à ce... 물건 설명을 프랑스어로 하지 않고 외국어로만 했을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합니다. 고발 건수는 1년에 500건 정도. 모두 영어 문제입니다. Il n'y a absolument rien. Alors il y a des petits trucs en français. Alors tout petit, là, faut y aller à la loupe pour rechercher quelques petites choses en français. On a la part congrue, nous, hein. On est des petits, là, on est des riens. Par contre, là, l'anglais, on met plein, là. Hein. 고발 사례가 위법일 경우 750유로, 우리 돈으로 12만 원의 벌금형이 가해지는데 이것은 상품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수로 따지면 그 벌금은 위협적입니다. 이들이 외국어로부터 프랑스어를 지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언어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어 사용법인 투봉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무수행, 학술활동, 언론, 광고 등 일상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도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 법입니다. Parce que j'aime ma langue, je pense que plutôt que de protester, de se plaindre, de geindre, de pleurer toujours que les choses ne vont pas, pour nous c'est un moyen d'agir, c'est un moyen de faire concrètement, de nous engager concrètement dans l'action et d'obtenir des résultats. C'est ça qui est extraordinaire, c'est qu'avec des petits moyens de bénévoles, avec la volonté de faire quelque chose, nous arrivons à faire avancer, à maîtriser un peu plus notre destin, maîtriser un peu plus notre histoire. 언어와 관련된 정부 기관도 프랑스에는 수십 개나 됩니다. 그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총괄하고 감독하는 일은 이곳 프랑스어 총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국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이처럼 적극 개입한 나라도 없습니다. 프랑스어가 가지는 지위가 프랑스 헌법에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프랑스를 규정하는 것들 중에서 제1순위가 바로 프랑스어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프랑스어. 프랑스어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Donc, c'est, je dirais, dans la nature de la langue française d'être en opposition et en combat. On pourrait donc se dire, quel est le combat actuel du français? Ce n'est plus le latin, ce n'est plus l'italien, c'est l'anglais. Donc il faut raison garder, savoir que cette langue se sent toujours menacée. 영어의 위협에서 한국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안산 영어마을. 여기서는 한국어 대신 모두 영어를 써야 합니다. 각종 표지와 안내판도 영어로 돼 있습니다. 지난 8월 문을 연 이곳은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영어 교육 시설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매주 경기도 내 중학교 2학년생 200여 명이 이곳에서 5박 6일간 영어 교육을 받습니다. 내년까지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영어 열풍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려면 영어가 필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열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영어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 체계에서 이제 저희 나라는 무역이라든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많은 영어 사용 구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가 필수라는 이런 생각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문 용어들 중에 외래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예를 들면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 있다거나 대학은 그냥 이렇게 잡아들였는데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말의 오염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한글문화연대 사람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론자들 같은 경우는 이들은 영어 만능, 영어 지상주의가 한국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영어는 힘이 센 영어이기 때문에 힘이 약한 한국어가 잡아먹히고 이제 소멸될 가능성이 많죠. 그 소멸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말이 굉장히 영어화되고 훼손되고 약화되고 하면서 그 언어에 따른 계층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그 계층화에 따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계급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공용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영어를 굉장히 남용하고 영어 침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공용화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되고 우리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신문을 들여다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신문을 눈여겨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새롭게 생겨나는 신어들이 많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박용찬 학예연구관. 그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한 해에 2,000여 개의 신어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중 500여 개는 생명을 얻지만 나머지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기면 그것에 이름이 붙여집니다. 신어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와 의미가 생겨나는 신어. 그런데 요즘 등장하는 신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조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을 좀 풍부하게 한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생성된 그 신어들을 보면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그 신어의 대부분이 일리어라는 겁니다. 일리어를 그냥 무작위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서 쓰다 보니까 일리어가 거의 절반을 넘어서 3분의 2 가까이 됩니다. 외래어의 대부분은 영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말에 침투해 있는 영어는 걱정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수태 학예연구관. 그는 남북한 언어의 비교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체제를 달리해 오면서 그 짧은 한 5, 60년 동안이나마 서로 자기들의 방향으로, 독자적인 방향으로 남과 북이 협의 없이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남쪽에서 쓰지 않는 말이 있고 또 북쪽에서 또 쓰지 않는 말이 있고 서로가 쓰지 않는 말들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의 차이가 결국 그 언어 차이를 좀 벌려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다르게 쓰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북한에서 발간된 장편 소설을 비교한 결과 발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남북한에서 서로 다른 단어는 2,500여 개에 이릅니다. 그중에서도 남북한 언어 소통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말에 들어와 있는 외래어입니다.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 조사 결과 우리가 쓰는 외래어 중 북한 주민이 모르는 단어는 8,000여 개에 이릅니다. 이 정도 숫자면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작년부터 연세대학교에서는 이곳에 재학 중인 북한 학생들이 남한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 학생들이 짝이 돼서 탈북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학교 수업에서 겪는 고충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튜토링 같은 것도 솔직히 생긴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는 실제로 탈북 학생들의 가장 큰 고충은 남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가 전화 와가지고 너 지금 어디야? 했어. 나 지금 어디인데 눈차가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야 하는 거예요. 왜 하니까 눈차가 무슨 소리야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약을 벌려면 정말 화를 내. 저거 뭐냐고 모른다고. 난 그 홈런이니까 밖에서 나가면 좀 먹은 북한에서는 생소한 외래어들이 이곳 남한에는 너무 많다는 것.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외래어 너무 많이 써요. 외래어 많이 쓰고 어떤 길거리 사용하는 도로 표지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도 정말 외래어라면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아니면 각종 나라 말들이 너무 많이 쓰이니까 막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고달프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한국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들에게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한 언어가 태어나 힘을 얻어 뻗어나가면 어떤 언어는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세계의 언어들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죽고 죽이는 언어 전쟁 속에 언어는 과연 어떻게 그 생명력을 이어가야 할까요?
중국의 북쪽 변방인 헤이허에서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달리면 마을 하나가 나옵니다. 인구 500명이 사는 작은 마을. 이곳에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인 오로첸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 얼마나 자주 오신대요? 서울대 이호영 교수 일행은 오로첸 말을 듣고 조사하기 위해 오로첸 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로첸족은 문자가 없는 민족입니다. 이호영 교수는 문자 없는 이들에게 한글을 보급할 생각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전통 의상을 차려입는 것은 오로첸족의 예입니다. 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발음을 조사해 한글로 된 오로첸어 표기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통역이 중국어로 물으면 할머니가 오로첸어로 답하고 이 교수는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합니다. 타이양. 위에래. 비에. 레이.你说一闪얼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로첸어도 할머니의 기억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로 표기한 오로첸어 발음을 이호영 교수가 읽으면 할머니가 중국어로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한글로 읽는 이 교수의 말은 할머니는 모두 다 알아듣습니다. 이것으로 한글이 오로첸어 발음을 정확하게 담는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한 번 더 발음해. 우리 발음이 왜 이리 정확하냐. 한쪽들은 어떻게 가르쳐도 여기 방어는 이 교수는 작년부터 이런 작업을 해오면서 음성 기호로서 한글의 정확성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로첸어의 모든 발음은 한글로 표기됩니다. 이 표기법을 체계화시켜 보급한다면 그들도 문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첸은 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오로첸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산에서 수렵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1953년 중국 정부는 이들에게 수렵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만들어준 정착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했습니다. 수렵 생활을 하며 살았던 그들의 집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수렵을 했다는 흔적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그림 같은 거를 또 보여드리면서 중국 정부가 만들어준 규격화된 집에서 중국 한족의 생활 방식대로 살게 된 오로첸족. 오로첸족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문자를 갖게 된다면 잊었던 그들의 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어 같으면 아힌 이 정도예요. 아힌. 근데 摩擦音的程度啊，这边是 이들에게 문자를 보급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한글을 표기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문자 없는 민족에게 보급해주면은 이 민족들이 한글을 쓰면서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한국어를 배워보겠다 하는 욕망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 소수민족에게까지도 한국어가 보급될 수 있죠. 실러 우시 이름. 이호영 교수는 오로첸족의 설화를 한글로 표기해 책으로 출간할 계획입니다. 한글로 쓰여진 그들의 설화. 그것은 오로첸어가 기록된 최초의 책이 될 것입니다. 이호영 교수는 이제 출발선에 섰지만 문자 없는 민족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것은 이전부터 국어학자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한글을 가지고 문자 없는 민족을 찾아가는 길. 그것은 한국어가 선택한 또 하나의 길일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언어는 민족의 정체성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언어는 산업입니다. 현대 사회, 사람들은 언어로 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자국어의 보호를 넘어 그들의 언어를 산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이곳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어 교육 학교입니다. 모두 영어를 배우기 위해 유학 온 외국인들입니다. 매 학기마다 2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이 학교에 등록합니다. But probably I will learn. Yes, okay. What about cookery? Do you think that boys and girls should learn cookery in school? 영어 교육 사업은 지난 30년간 영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전통적인 영어는 원래 영국 거니까 영국 브리티시 영어가 전통 영어다 보니까 그런 영어들을 내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그리고 내가 구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刚刚加入那个 WTO 以后嘛，然后中国就非常急需一大批的那个会懂外语的人才，因为会有很多那个外资企业会进入中国市场，然后中国也在把自己的产品推向外面。 영어 학교는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춰야만 정부가 허가해 줍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영어 교육 산업을 관리 감독합니다. 영국 정부는 외국인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을 위해 숙소까지 잡아줍니다. Art rock. Art rock. Yes. So I'm going to watching them. It's my friend. Yes, she is. 사오리 양은 영국의 일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It's just girls, women, and second lesson. 이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홈스테이는 영국의 보통 가정에서 아주 흔하게 하는 일입니다. Did you tell Sari about your Barbie doll? Yeah, I did. She got a present of this Barbie doll today. Today? Yes. 영국의 영어 교육 산업은 이렇게 일반 가정에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So that's a Barbie doll. やっぱりなんかそんなにうまく言葉が話せないからすごいやっぱ子供とかと話すのはすごいいい練習になるし、あとはなんだろう、やっぱ発音。やっぱり日本人なんで発音がやっぱりうまくないんですけど、ホストマザーとかファザーがいつも発音直してくれてすごい勉強になります。
사오리 양은 이곳 영국에서 영어 학원비로 1년에 1,500만 원, 그리고 방값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모두 2,700만 원을 씁니다. 다른 생활비까지 감안한다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사오리 양이 들이는 돈은 더 될 겁니다. やっぱり後になっても学べることは多いけど、でもやっぱり若いうちにいろんなことを吸収していきたいなって思って、それでこっちに来て、それでやっぱ金銭的には親にお金すごいかけるけど、でも卒業して働いてからちょっとずつ親になんか親孝行でもしてあげればいいなと思って、それで今は使わせてもらってます。 매해 60여만 명의 연수생과 유학생들이 영국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한 해 동안 18조 원이라는 거액을 쓰고 있습니다. 영국의 영어 산업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큰 축은 바로 영어 교재 출판 사업입니다. 켈틱 인터내셔널은 영국 최대의 영어 교재 총판입니다. 영어 교재는 물론 영어 관련 테이프, CD 등 이곳에서는 영어와 관련된 출판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지는 수만 종의 영어 관련 출판물이 이곳 켈틱 인터내셔널을 통해 전 세계에 공급됩니다. 최근엔 인터넷을 통해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바로 수출로 얻어지는 수익입니다. The turnover for Celtic last year was £2.5 million. That's for sales through the bookshop and over the internet, and approximately 40% of the sales, so just under half now, are coming over the internet, and proportionally the sales over the internet are coming from all the countries that we sell to. 켈틱 인터내셔널과 기타 출판사에서 영어 교재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약 1조 원. 영어를 배우러 오는 유학생과 영어 교재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모두 19조 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관광 수입의 6배나 되는 돈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15억 명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분명 세계어입니다. 영국은 그들이 키워낸 영어로 부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언어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인터브랜드. 이곳에서 언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언어를 쓰는가 보다는 해당 언어 국가의 경제력에 무게를 두고 측정한 결과입니다. The figures that we were working with a couple of years ago now is that the value of English as a distinct language, as a brand, will be $7.815 billion, whereas Japanese would be second of the world's languages at $4.240 billion, and German would be $2.55 billion. And Spanish would be in fourth place with $1.789 billion. 언어의 가치는 사용자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어 사용자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가치는 어떨까요? 지금 영어의 중심 미국에서 한국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미국 LA의 다이아몬드바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빠 세상하고 또 하나 또 있어. 아는 사람.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과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And I was very bad. That's been allotted to me. Tonight also wins me over the stars. 그걸 한국어로 한번 해봐.
보고해도 괜찮아. 좀 보고해도 괜찮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미국 대학 입학 시험에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된 이후 생긴 변화입니다. 좋은 질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아깝게도 일본에서 복사를 하셨어. 그래서 이 변화는 곧바로 교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를 읽을 때마다 이 독립시인인 영어만 쓰던 아이들이 한국어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SAT-2는 우리나라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해당하는 미국 대학 입학 능력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에서 외국어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모두 9개 언어입니다. 거기에 한국어가 포함된 것입니다. 한국어가 미국 대학 입학 능력 시험의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바로 한국어진흥재단의 힘이 컸습니다. 처음 모임은 교포들의 자녀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모른다는 걱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찾아줄 방법으로 모색한 것이 바로 SAT-2의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3, 4년간 줄기차게 미국 대학위원회에 한국 경제의 위상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 경비를 후원하는 조건으로 한국어를 SAT-2의 9번째 외국어로 추가시켰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50여 개의 고등학교에서 재미교포는 물론 미국 고등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수능시험으로 채택되었고 또 한국어가 제2외국어에서 중고등학교의 과목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어가 구라파 언어, 즉 불어나 서버나 독일어만큼 국가적인 측면에서 아주 그만큼 높은 위상으로 부여된다는 거고요. 또 동시에 한국 교포 학생들한테 그 정체성과 이 자긍심을 불어줍니다. 이렇게 한국어반이 있다는 것이 그게 아주 상당히 우리한테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 이 학교는 올해 한국어 집중교육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미 국방부가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책임자는 손성옥 교수. 그녀는 미 국방부의 요청대로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전문 인력을 길러내야 합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에 이어 한국어를 국가 전략상 필요한 언어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미 국가안보와 관련된 80여 개 연방기관에 한국어가 능통한 최고 전문가를 뽑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를 먼저 채택할 수 한다는 게 그만큼 한국어의 그 전략적, 정치적, 국제적 위상이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저희로서는 이런 최상급 수준의 한국어를 영어권 하자를 대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의 가치는 이렇게 미국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우리만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 7월 연세대학교에서는 외국인 특별 전형 면접 시험이 있었습니다. 긴장한 모습의 이 학생은 쓰시마 고등학교 3학년 다카하시 아이입니다. 외국인 특별 전형 시험은 예전에는 주로 해외 동포들만 보았던 시험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부쩍 늘었습니다. 합격 여부는 면접으로 결정됩니다.
아이 양의 면접 차례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 아이 양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말이 서툴다는 것, 그게 걱정입니다. 아이 양은 왜 이 멀고 낯선 곳에서 대학 시험을 보려는 것일까요? 스시마 고등학교 사물놀이부. 이 학교의 사물놀이부를 처음 만든 것은 아이 양입니다. 5년 전 사물놀이 공연을 보고 반해 혼자 터득한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사물놀이를 가르쳤습니다. 아이 양의 요즘 관심사는 한국어입니다. 그 무엇보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中学校2年生の時に初めてサムルノリを聞いて、こんなのが韓国にあるんだと思ってびっくりしたんですね。それまでは韓国っていう国に対しての意識がそこまでなくて、ただそう近いお隣の国っていうだけでそうだったんですけど、それがきっかけでものすごい韓国にのめり込んでしまったんですよね。で、今では自分の国が嫌いとかじゃなくて、自分の国以上に本当に好きになったんです。 아이 양의 엄마는 딸이 시험을 잘 보고 있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일본에 전하는 전령사가 꿈인 딸. 엄마는 딸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もし不合格だったら、不合格だからといってその韓国への気持ちが変わるわけでもないし、これからも日韓交流を怠らずに一生懸命努力して、でもっと韓国の近くに入れるように一生懸命努力して頑張りたいです。 언어는 바로 문화입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문화도 사라집니다. 문화의 힘이 커지면 그 언어의 힘도 커집니다. 언어와 문화는 그 운명을 같이 합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힘을 가지고 세계로 향한 한국어. 이렇게 한국어의 위대한 여정이 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Et en même temps, quand les Coréens se battent pour leur culture, leur langue et leur histoire, ils se battent aussi pour l'humanité, parce que c'est un patrimoine de l'humanité. 우리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 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이 있으니까 우리 말을 가지고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데
우리 고유한 언어가 있으니까 우리 고유한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Could another language become a global language and replace English? Yes, of course. It all depends on power. A language becomes a global language because of the power of the people who speak it. 빨리 와. 엄마가 기다리시니까 빨리 집에 가자. 누나 아직 멀었어? 응, 조금만 가면 돼. 산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맞히기 하면서 갈까? 응, 좋아. 산에는 시냇물이 있어. 따라해봐. 졸졸졸 시냇물. 졸졸졸 시냇물. 와, 이 나무 좀 봐. 굉장히 큰 나무다. 이 나무 이름은 느티나무야. 느티나무. 해봐. 느티나무. 참 잘하네. 그럼 하늘에는 뭐가 있는지 볼까? 저기서 하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은 뭐야? 해. 맞았다.